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행복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무엇인가 도전하는 그런 역할들도 해내야 합니다. 무조건 그런 것들은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만 편안하고 뭐 나만 즐거우면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고등적인, 고차원적인 행복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저차원적인, 그냥 동물도 할 수 있는, 강아지도 할 수 있고 뭐 날아다니는 비둘기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동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미국에서 재밌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 5살, 6살 되는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A그룹은 그림을 그리면 상을 줄게요 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B그룹은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당연히 A그룹은 상을 줬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이 보육원 아이들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A그룹 아이들은 오히려 예전보다 그림을 그리는 횟수나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대요. B그룹은 오히려 예전보다 그림을 그리는 횟수가 늘어났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실험 전에는 이 A그룹의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냥 재밌는 놀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험 끝나고 나서 A그룹 아이들의 변화는 이것이 내적 동기가 아니라 외적 동기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놀이가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한, 보상을 받기 위한 행동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 강하고 능동적인 동기인 내적 동기가 아닌 약하고 수동적인 동기인 외적 동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동기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들 실수하시잖아요. 시험 잘 보면 핸드폰 바꿔줄게. 공부 잘하면 뭐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요. 아주 손쉽게 보상을 걸고 아이들의 동기를 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외적 동기를 사용해서 동기를 끌어올리는 행동들은 결국에는 무기력한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스스로 동기를 작동시키지 못하는, 네, 수동적이고 그리고 에너지가 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가끔씩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외적 동기를 많이 사용하라고 그래요. 물론 뭐 하면 뭐 할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그냥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즐거워서 뭐 자격증 같은 걸 땄어요. 그런데 막 뭐 가방도 사주고 뭐 신발도 사주고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 그게 조금 기분이 받을 때는 좋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왜냐면 그냥 그것은 나를 위한 거였는데 나의 진짜 즐거움이고 어떤 내적 즐거움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아내의 보상 행동이 나오니까 이게 뭐지? 내가 아내한테 가방을 얻으려고 신발 하나 얻으려고 운동 하나 얻으려고 이걸 했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살짝 이 동기가 사라지는 거를 저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내가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결과가 좋더라도 그냥 저녁에 술 한 잔 먹을 수 있게만 해줘. 나머지 선물 같은 건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른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조금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쪽에서 너무 과하게 보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조금 흥미가 좀 떨어지는, 자발적 흥미가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손쉽게 이렇게 보상으로만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나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 내적 동기를 키우는, 유발하는 방법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평생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세상이 바뀌어서 대학교만 딱 들어가고 나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매해매해 새로운 기술들도 나오고 매해매해 새로운 영역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더더욱 평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내적 동기가 없이는 발전할 수 없죠. 그냥 부모님이
핸드폰 바꿔주고 게임기 사주고 뭐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던 친구들이 결국에는 이 내적 동기가 없다면 사회에서 점점 밀려나가고 정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또 내 자녀들, 내 조카들, 후배들이 있다면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내적 동기는 어떻게 유발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학습자 스스로 흥미와 관심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너 이거 해봐. 너한테 이게 잘 맞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오히려 흥미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화와 관찰, 그리고 함께 공동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같이 운동도 해보고, 같이 그림도 그려보고, 그러면서 어차피 나는 보호자이고, 나는 뭐 삼촌이고, 이렇다면 쓱 뒤로 빠져서 아이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이것을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이의 흥미, 그리고 적성을 대충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한테 자율성과 선택권을 제공하는 겁니다.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게 하고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달하는 어떤 실질적인 방법론이 있잖아요. 그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방법, 이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의 내면에서 자기 통제감이 생깁니다. 자꾸 어머님들이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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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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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들 키우려고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은 올라가 있는데 그 자존감이 유리 자존감입니다. 네, 언제든지 금방 깨져버려요. 그러면 진짜 강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자존감은 이 자기 통제감이 바탕이 된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못하고 내가 나를 막아설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네? 이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믿게 만들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지는 부모님들부터 먼저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거, 얻어내는 것에 자꾸 중점을 두지 마시고요. 내가 계획을 세우는데 무엇인가를 절제하고, 그 다음에 안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하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녀분들한테는 너무 중요합니다. 평생 살아가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엔요, 목표 설정과 진행 과정에서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어떤 자충우돌 하거나 힘들어하는 이런 노력들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아이가 흔들리고 뭐 하더라도 응원을 받기 때문에 어때요? 자존감이 살짝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긍정적인 피드백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노력, 성취, 인정, 이런 것들을 격려해 주고요. 자신감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생 자기 자신을 데리고 살아야 돼요. 부모가 이 외적 동기를 만들어 놓은 자아상을 가지고는 평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나 이거 해봤으니까 다음에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냥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나 청계산 올라가 봤으니까 북한산 올라갈 수 있어. 북한산 올라갔으니까, 설악산 올라갈 수 있어. 설악산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리산 한번 종주해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피드백과 격려. 여기서는 아이들의 경험을 격려해주는 거죠. 성취했던 경험들. 그러면 아이들은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내적 동기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너무 중요한 거죠.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됩니다. 흥미를 갖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음악이어도 춤이어도 그림이어도 좋습니다. 또 부모님들 세대에서도 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데 내가 뭔가 공부를 한다, 뭔가 기술을 배운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죠. 흥미를 갖는 것에 대해서
이 반복과 자극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집안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든지, 아니면 일정한 시간에 내가 거기 가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정확한 루틴이 만들어지든지, 이런 환경이 있으면 내적 동기가 더욱더 유발되기가 쉽습니다. 뭐 음악을 좋아하는 아들이다. 그러면 기왕이면 홍대나, 그죠? 아니면 뭐 기획사들이 많은 쪽, 뭐 이런 쪽으로 이사를 하면 더 좋겠죠. 그죠? 뮤지션들을 많이 보고 또 뭐 페스티벌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 아들이 더 자극도 받고 동기는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내적 동기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일단은 뭐 눈을 강조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피드백입니다. 아이들이 흥미가 변할 수 있어요. 그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어떤 사업을 한다, 아니면 무엇인가를 일을 한다 했을 때 사실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하다 보면 약간씩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결국에 완성품은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멋진 작품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뭐 흥미라든지 즐거움, 뭐 적성 이런 것들이 변화했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질책하거나 혼을 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자신한테 내 아이디어가 좀 변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흥미의 변화가 생겼을 때 이것을 부모님들이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셔야죠. 그래서 함께 다시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 과정에서 쭉 왔던 그 과정에서의 노력들은 칭찬을 해야죠. 물론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완성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 아이가 흥미를 바꿨다, 적성을 바꿨다, 이렇게 됐을 때 부모님들은 뭐 혼내거나 아니면 뭔가 질책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거기까지 노력했고 경험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칭찬해 주시면 아이들이 다른 것을 선택하더라도 분명히 내적 동기는 유지하고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잘하던 아이가 음악을 뭐 어떤 이유에서 포기하고 뭐 미술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가 못할까요? 아니요. 자기식으로 분명히 또 해낼 겁니다. 왜요? 음악에서 열정을 다했던, 그리고 최선을 다했던 경험들이 자기 통제감과 자기 자존감으로 분명히 내적 동기를 충만하게 만드니까요. 제 내담자분들 중에 아주 재밌는 친구가 있어요. 그 야구 선수인데, 야구 선수였어요. 네, 프로야구 선수였는데, 네, 부상으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러고 나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밑바닥부터 뭐 정말 뭐 안 한 거 없이 다 해봤대요. 근데 지금은 건물을 2채나 가지고 있는 아주 젊은 사업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 경험이 중요하구나. 이 친구는 자기가 해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가더라도, 난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어. 내가 두산 베어스의 2차 지명 1순위였어. 내 최고의 투수였어.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더라도, 가장 밑바닥이더라도 자기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내적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적절한 도전과 성취감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아주 이상적인 목표를 잡아놓고 그것을 향해서 쭉 간다. 근데 그 과정에서 실패와 성공의 경험 없이 간다. 이거 되게 위험하고 도박에 가까운 일들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아주 간단한 것도 있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로드맵을 짜고, 거기서 과정에서 아이가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 로드맵을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네. 세 번째요. 내적 동기를 유지하는 방법. 세 번째는
환경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환경을 조성하셔야 됩니다. 그 환경에 가서는 그것을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면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이라면 아이들한테, 또 내 자신이 그런 상황이다. 내가 무엇인가 공부를 하고 내가 지금 무엇인가 변화를 한다. 그러면 나 자신한테도 그런 시간과 공간은 필요합니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란시장 5일장에 가서 사법고시 준비하고 로스쿨 준비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최소한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 나의 환경과 시간은 그래도 좀 배려를 받아야 하고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자기 주도적 학습입니다. 이것은 꼭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삶의 전반, 그리고 그 친구가 흥미와 적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자기 주도적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경로를 설정하고 과정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나 보호자는 그것을 격려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아이는 자기 통제감과 또 책임감과 성취감, 또 실패를 회복하는 회복 능력도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 트레이닝하게 됩니다. 성공도 습관입니다. 실패도 습관이고요. 부모님들이 자꾸 이 외적 동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그 동기를 끌어올리게 되면 실패했을 때 회복하는 회복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그런 힘이 떨어지게 돼요. 그런 능동적인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야기한 거, 무엇인가 이거 하면 이거 줄게 라고 하는 것만 하려고 하죠.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좀비처럼 멍하니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 또 내가 새로운 삶을 도전해야 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외적 동기로 어떤 목표를 정하고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적 동기를 개발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계속 성공의 습관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내적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